네,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두고 집안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TMI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합당을 놓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 그 속사정을 좀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사태를 제가 진짜 30초로 짧게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진짜 30초로 진짜 짧게 한번 해볼게요. 발단은 지난 1월 22일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합당을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당내에선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합당 대비 문건까지 유출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문건에는 열흘 안에 합당을 끝낸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탈당자에게도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특례 조항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답정너 합당이라면서 70여 명의 반청 의원이 결집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 13일까지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민주당에서 의총 최고위원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 깔끔하게 정리 잘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잘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 오늘 밤에 최고위가 열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당 추진을 일단 중단하는, 보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커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내 어떤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합당 발표를 하는 이유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당내의 반발이 엄청 커졌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제 빙의를 하면 보안상 이유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내에서 뭔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하다 보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 파트너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이제 단판을 지어놓고 그렇게 나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 대표도 그렇게 이제 반발이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발표 첫날에 당내 반응을 보니까 의원들이 릴레이처럼 SNS에다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막 올리고 한 20명이 넘었거든요. 그걸 보고 약간 심상치 않겠다. 이거 합당이라는 게 사실 방향성은 맞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로 정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 대표는 어쨌든 자기는 합당을 발표한 게 아니라 합당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게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할 때인데 그때 이제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 상당추진위원회하고 김한길 대표의 이제 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했어요. 3월 2일인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3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네요. 이틀 중에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3월 26일에 이제 결국에 합당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합당 추진 발표도 아니고 다 사인해놓고 나서 합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반발이 크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때는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렇게 반발이 클 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바로 우리 합당한다라고 했을 때도 아무 반발이 없는데 지금은 합당 계획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로 정 대표의 어떤 방식, 그동안의 그 당을 운영했던 방식, 그리고 당청 갈등, 그런 걸 사실 점수를 깎인 거죠,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될 당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뭔가 자기 정치만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연임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친문지지층을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삼아서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한 거죠. 정 대표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승리할 것처럼 누구나 예상을 하긴 하지만 이번 승리에 자기가 이렇게 기여했다. 자기의 어떤 레거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분이 뭐 격화되고 지지율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이건 정청래 대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의 후광으로 그냥 승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공치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뤄내면 여권 통합을 이끌어내서 이제 법여권층의 분열을 막고 심지어 이제 대구나 경북에서도 선거를 낸다고 하면 그게 다 자기 공이 되잖아요. 그런 속내 때문에 이제 추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불순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느낌이 좀 그리고 원래 평소에 뭔가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면은 꼼수 안 부리고 했으면 그냥 너의 선의를 존중을 했을 텐데 뭔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이제 공교롭게도 또 정 대표가 합당 발표를 한 날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코스피 5천을 기록한 날이었는데 타이밍도 좀 이제 욕을
먹을만 했어요. 하필 이날 또 왜 발표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도 이제 다른 의원들이 많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정 대표가 그날 코스피 5천 찍을 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정 대표가 무슨 뭐 이렇게 찬물 뿌리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다만 하필 대통령이 가장 주목받아야 할 날에 이제 정 대표가 메가톤급 이슈를 터뜨리면서 정부에 뭔가 성과를 묻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정청래파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권 투쟁만 이제 부각되는 결과가 초래된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해외 순방에서 큰 외교 성과 내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정 대표가 검찰청 폐지나 재판중지법 같은 이제 강경 이슈들을 전격 발표하면서 이른바 헤드라인 가로채기, 뭔가 이렇게 주목을 자기가 받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옛날부터 뭐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도했다면 정말 노련하고 계산적인 걸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합당 이제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합당 전쟁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좀 참전을 했는데, 이 일에 이제 총리 기자 간담회를 했고요. 이날 간담회에서 당연히 이제 합당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김 총리도 가감없이 굉장히 다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저는 좀 헷갈렸던 게, 일단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큰 틀에서는 민주당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합당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합당의 어떤 큰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흐름이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배도 이제 이번 간담회 보시면서 김 총리가 합당에 사실상 어떤 의중을, 그러니까 합당에는 대부분의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제 찬성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세력이었고 원래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힘을 합치는 건 맞죠. 다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된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이번 기자회견이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생중계 기자회견만 2시간을 넘게 했어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리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저렇게 오래 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최소한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원래 2인자라는 게 1인자보다 더 빛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김 총리는 스스로도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화 회견을 보고 나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를 허락했고, 당신이 가서 좀 세게 얘기해라.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또 합당 이슈에 김 총리가 또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또 차기 당권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권이 나의 로망이다라는 발언을 이제 직접적으로 했고요. 간담회에서 당권 로망인 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또 딱히 부인은 안 했어요. 뭐 당대표도 로망이고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다 로망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부러져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만연차에, 그래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제가 기사 찾다가 봤는데, 총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의 아래 만 사람의 위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당대표보다 총리가 훨씬 위인 자리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총리에서 당대표를 뭔가 로망이라고 하면서 욕심내시는지. 사실 총리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한 번도 없나요? 네. 옛날에 사실 이낙연 총리가 그때 한창 문재정부에서 대선 지지율이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총리 징크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셨죠. 그리고 김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자기를 이제 후계자로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당을 장악해야 이제 차기 대선의 길을 닦을 수가 있고, 대선 출마를 위한 당권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통령이 잘 보여주셨거든요. 당대표 2번이나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권 투쟁으로 뛰어들려는 거죠.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권 다툼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각각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얹기 시작을 했는데, 정 대표를 김 총리가 이렇게 대놓고 좀 저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참전을 또 했어요. 김 총리가 고 이해찬 국무총리 연결식 때 뭐 이제 누구한테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되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걸 보고 울지 말고 책이나 봐라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여기서 책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써 있다. 울지 말고 책 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줬거든요. 선배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이제 유시민 작가, 친노 특유의 어떤 오랜 불신이 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상 이거 김 총리한테 굉장히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건데, 원조 친노인 유시민 작가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를 버리고 떠났던 후단협 멤버였던 이제 김 총리가 이제 와서 당의 어떤 정통성을 논하는 게 가당치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배신 전력을 지금 거론하면서 너는 옛날에 우리 배신자 아니었어? 이걸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번 생각 든 게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다.
사람 안 바뀐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굉장히 그 오래된 말이 이거거든요.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이게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했던 말인데. 유시민 작가는 그럼 결국에 약간 정청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도 친노는 아니란 말이죠? 아니 친노야. 아, 친노인가요? 네. 친정동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인들이 분화가 되는데요. 네. 정청래는 원래 노사모 출신이고 노사모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친노인데 중요한 거는 친노의 핵심이 아니라 변두리. 변방의 친노였다. 항상 변방에 있었어요. 왜요? 좋은 표현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쪽에 많이 좀 세게 관여했죠. 그러니까는 유시민도 아마 정통 친노는 아니지만 그나마 김총리랑 비교하면 친노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구도를 보면은 친명계 대 친노 친문 세력이 한판 세게 붙는 형국이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아까 그렇게 배신자 낙인 찍혀가지고 18년 동안 야인으로 떠돌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건지, 이 대통령의 눈에 든 그런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대통령하고 큰 인연은 없었을 거예요. 뭐 성남 경기도파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나서 민주연구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분명히 뭐 만남도 있었을 거고,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거는 202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제 당이 발칵 뒤집혔을 때 김 총리가 김영계와의 타협이나 봉합은 없다고 하면서 선명한 투쟁 의지를 보인 게 좀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아무도 이제 비상계엄 안 믿을 때 혼자 뚝심 있게 이제 비상계엄 지금 조짐 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사실 그런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어떤 지금 총리 자리까지 오른 거죠. 김민석 총리가 그때 계엄설 제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서 사실 저도 왜 이러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유시민 작가만큼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또 김어준 씨인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계속 서울시장 후보군에 넣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빼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빼주는, 내가 그 후보에 넣는다고 해서 뭐 너네들이 따를 거야? 이러면서 계속 넣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 넣는 걸까요? 김어준은 지금은 정청래 대표를 그냥 대놓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인 거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해주는 게 제일 땡큐인 거죠. 그런 속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우제 지내듯이 김민석 서울시장 나가라 라고 막 정청래 대표의 이제 독주를 이제 그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어떤 교묘한 판짜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거죠. 김어준의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굉장히 솔깃한데. 뭐가 즐겼대요? 굉장히 타이틀이 잘 나와가지고. 둘이 성향이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뭐 언론인도 아니고 옛날 딴지일보 만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것 같고, B급 좌파인데 B급 변방에 있는 비주류 정서가 있거든요. 비주류인데 변방에까지. 진짜 이만큼 밀려나 있네. 어디에 있는 거야? 비주류 콤마. 사실 정청래도 되게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이었지만 주류는 아니었고, 친노 친문이지만 변방에 있고, 뭐 그런 정서로 인해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또 시대 자체가 양극화되면서 강성지층의 지지를 받는 거고,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김어준은 지금은 이제 위치가 완전 거의 언론 권력이거든요. 그쵸. 그 건물이 그렇게 비싸나. 그러니까요. 방송국 사주? 네. 거의 사주 수준이시죠. 밤의 대통령이 옛날에 언론을 뜻하는 의미였는데, 요새 밤의 대통령은 저는 김어준인 것 같아요. 밤의 대통령? 밤의 그런 대통령. 워딩이 있나요? 언론사 사주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동아일보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그 대표랑 합당이 뭐 달가울리만은 없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중도층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대거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던 어떤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까지 갉아먹었던 장본인인데, 다시 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청래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했던 친문 성향의 당원들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자기 지지층으로 삼으려는 이제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정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조 대표의 강력한 팬덤을 빌려 쓰는 대신에 조 대표에게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대권 가도의 발판으로 내어준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사실 그거는 너무 멀리 나간 얘기고 어차피 정 대표도 대권 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정 대표가 될지 조국 대표가 될지 김 총리가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 상가에서 이제 3명이 나란히 있으면서 상주 노릇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상징적이었던 장면이에요. 나란히. 차기 대선 주자가 나란히 이제 내가 여기 주인이야 이러면서 상주가를 자처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차기 당권 나아가서 대권까지 봤을 때 조국 뒤에는 이제 친문계가 있고 김민석 총리 뒤에는 개딸이 있고 정청래 대표 뒤에는 딴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 세 개 세력을 등에 업은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딸 대 친문 대 딴지. 그쵸. 개딸 대 친문 대 딴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선 전에는 합당이 안 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당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 합당은 안 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전당대회 전에도 안 된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당대회 전에 는 안 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합당이 반대가 심했던 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지적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차기 당대표가 주도해서 이제 합당을 이제 추진은 할 수 있겠죠. 시점이 관건이겠네요. 합당 자체는 어차피 다 네, 의견이 다들- 좀 수렴된 것 같고. 네네. 그 원래는 저희가 하윤 인턴한테 TMI 맨날 물어봤었는데 너무 슬프게도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라고. 뭐예요 이거? 지킬인 하이드야 뭐야? 아, 진짜 울 줄 알았더니 원래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정알못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잘알이 정치 잘하는 사람인데 정잘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알. 정알 정도. 정치 아는 사람 돼서 나가는 거고. 다음 행보는 뭐예요 이제? 다음 행보 이제. 다음 행보. 제발 졸업. 제발 졸업하고. 제발 졸업의 행보. 네, 다음에 오실 분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보다 너무 잘하시면 악성 댓글 다는 거 아니야? 악성 댓글. 저 인턴 별로예요. 이러면서.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조용히 열심히 챙겨보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